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이지 약국 2차 실습생 이승유, 정예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와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이 그림은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 및 9세 이상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 가이드라인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여드름의 심각도에 따라 어떤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드름의 심각도는 단순히 개수뿐만 아니라 흉터 발생 가능성, 심리적 고통,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증 여드름 치료 시에는 주로 피부에 바르는 국소 치료가 중심이 되며 국소 레티노이드, 벤조일 퍼옥사이드 등이 단일 제제 또는 복합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국소 항생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성 위험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국소 치료제만으로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여드름에는 경구용 제제를 국소 치료제와 병행합니다. 경구 항생제로는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등이 주로 쓰이며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사용하고 바르는 약과 병행합니다. 호르몬 조절제로는 여성 환자에 한해서 복합 경구 피임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으로 인한 염증이 심한 특정 부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흉터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심리적 고통이 큰 환자에게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 진한 초록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치료법들은 효과가 입증되어 강력하게 권장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중 국내 피부과에서 높은 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항생제와 레티노이드를 국소 제제와 경구용 제제로 나누어 효능, 용법, 주의사항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항생제와 국소 레티노이드의 비교입니다. 먼저 국소 치료제는 보통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벤조일 과산화물이나 국소 레티노이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국소 항생제 성분이 주로 쓰입니다. 이 약들은 초기 치료를 위해 먹는 약과 병행하기도 하고 상태가 좋아진 뒤에는 재발을 막는 유지요법으로도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용 초기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따가울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국소 항생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국소 항생제 성분으로는 우피로신,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의 기전을 살펴보면 털집 안의 여드름균을 줄이는 동시에 염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자극을 억제하고 유리지방산을 줄여 전반적인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바로 항생제 내성입니다. 보통 2주 정도 바르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새로운 염증이 생긴다면 내성균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성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단독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를 각질 제거제인 벤조일 과산화물과 함께 사용할 때 내성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항생제 연고로는 에스로반 연고, 듀오크린 겔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소 레티노이드는 비정상적인 모낭 상피 분화와 상피 탈락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여드름의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됩니다. 콜라겐 합성은 증가시키고 분해는 감소시키며 일라스틴과 피브릴린을 증가시킴으로써 표피를 두꺼워지게 하는 효과와 표피의 멜라닌 함량을 감소시키고 혈관 신생을 촉진하며 세포 이형성을 막는 효과를 지닙니다.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피부의 미세주름이 적어지고 색소 침착이 균일해지고 부드러우면서 탄력이 있는 피부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들은 분자 구조와 레티노이드 수용체 친화도의 차이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로 분류되고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1세대 레티노이드 중 트레티노인은 여드름에 사용된 첫 번째 국소 레티노이드이면서 여드름뿐만 아니라 미세주름과 과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광노화 효과로 FDA 인증을 받은 성분입니다. 그동안 피부과에서 널리 쓰여온 스티바 A 크림이
바로 트레티노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스티바에이드 크림을 포함한 대부분의 트레티노인 단일 제제가 2024년 이후로 국내에서 허가 취하되었고 단일 제제로서는 20 크림이 유일합니다. 아다팔레는 3세대 레티노이드로 12세 이상의 면포, 부진, 농포가 나타나는 여드름의 국소 치료에 허가를 받은 성분입니다. 트레티노인과는 달리 광노화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항노화 목적으로 오프라벨로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트레티노인보다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지니며 여드름 치료제로서 트레티노인과 유사한 효능을 가졌으나 더 좋은 내약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아침에 사용하거나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함께 사용합니다. 국내에는 디페린겔 크림, 디팔렌겔, 에피듀오겔 등이 있습니다. 트리파로테는 4세대 레티노이드로 이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크리프 크림이 만 9세 이상 중등도 여드름에 대해 허가를 받으며 2021년에 신약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소 레티노이드는 환부를 깨끗이 씻고 건조시킨 다음 1일 1회 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눈, 입술, 점막을 피해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 얇게 펴바르면 됩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몇 주 후에 임상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니 꾸준히 발라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구 항생제와 경구 레티노이드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경구 항생제입니다. 경구 항생제의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클린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계, 마크로라이드계가 있습니다. 기전은 모낭 내 여드름균을 직접 감소시키거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중등증에서 중증 여드름 환자에게 사용하며 병변 부위가 넓은 경우, 예를 들어 등이나 가슴에 있는 몸 여드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구 항생제 성분은 테트라사이클린계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복용 중 간 기능의 신중한 관찰이 요구되며 식사 1시간 전이나 2시간 후 공복 시 복용하여야 하는 등의 제약이 뒤따라 최근에는 내성이 적고 효과가 좋은 독시사이클린과 미노사이클린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이들은 음식과 함께 복용하여도 흡수에 장애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독시사이클린은 광독성의 부작용이 있고 미노사이클린은 치아 착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성장 저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2세 이하와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금기인 약물입니다.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약으로는 에리스로마이신과 아지스로마이신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에리스로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균들이 많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경구약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지스로마이신은 일주일에 3번가량 복용을 권장하는데 다른 약제에 비해서 비싼 단점과 위장관의 불편감,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구 항생제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먹는 항생제는 여드름 치료의 시작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보통 3개월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두 번째로 항생제의 내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레티노이드나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같은 바르는 국소 제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먹는 항생제를 중단한 후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가 아닌 바르는 약을 유지치료로서 계속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최근에는 항균 효과보다 염증 완화 효과를 기대해 아주 낮은 용량의 독시사이클린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드름 치료에서는 항생제를 필요할 때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경구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피지 분비, 모낭 주위 과다 각질화, 여드름균의 증식, 염증 반응 모두를 억제하고 투여를 중단해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호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지녀서 여드름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구용 연질 캡슐로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소트레티노인 치료 시 효과를 보려면
1에서 2개월 정도의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고 경구 생체 이용률은 고지방 식이 섭취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알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잠재적인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우선 치료 시작 시 여드름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점막, 피부, 안구의 건조함과 가려움이고 핸드크림, 립밤, 인공 눈물과 같은 보습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간 수치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태아 기형 발생입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약 복용을 중단하면 회복되지만 태아의 기형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남성이 복용할 때는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남성 또한 경구 레티노이드 복용을 피하기를 권장합니다. 가임기 여성은 치료 기간 및 치료 완료 후 1개월까지 반드시 피임을 시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이소트레티노인 투여 시 4주간 헌혈이 금지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병용 금기 약물 목록에는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과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병용 시 2개 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테트라사이클린계 경구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 복용을 중지하거나 완료한 후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해야 합니다.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인 아시트레틴, 알리트레티노인, 트레티노인 또한 이소트레티노인과 병용 금기입니다. 병용에 주의해야 하는 성분으로는 비타민 A, 메토트렉세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이 많지만 이를 잘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소트레티노인을 꾸준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와 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드름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교적 쉽게 처방받을 수 있고 둘을 동시에 병용할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적절히 숙지하여 여드름 치료에 사용해야 하는 약제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